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에스펙트 타겟 위빙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드바이스가 있는 메서드들의 집합체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 포인트 만들어서 어드바이스가 언제 실행이 될지 그거 지정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컷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메서드를 요 어드바이스가 동작이 될지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를 통해서 얘네를 CC와 CCC, 그러니까 뭐요? 실행시킬 메서드와 실행시킬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실행시킬 메서드가 합쳐져서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 쉽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그 다음에 저희 메이븐으로 뭘로 만들까? 스프링 만들면 또 재미없잖아. 좋아요, 갑니다. 자, 파일 뉴,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퀵스타트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edu.이네 됐고요. 자, 근데 여기는 스프링 005, 그 다음에 언더바, 요번에는 AOP입니다. 뒤에는 좀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inish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yes 눌러줄게요. 얘는 yes가 없었지? 자동으로 빌드 되겠죠? 얘는 yes가 없으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Unit을 이번에도 사용하진 않을게요. JUnit을 이번에도 사용하진 않고요. 자, 밑에 폼XML 들어가셔서 자, 필요한 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커졌냐? 자, 내려가시고 여기다가 컴파일러만 하나 잡아줄게요. 빌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플러그인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아티팩트 ID, 메이븐 하이픈 컴파일러, 그 다음에 3.11.0 사용할 거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타겟,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 버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 누르시고 아무것도 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필요한 거는 저희가 얘만 먼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어노테이션에서 폼XML에서 스프링을 갖고 와야 되니까 요 스프링만 먼저, 스프링 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프로퍼티랑 그냥 해도 되는데 찾기 귀찮아서 그 다음에 스프링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갖고 오시면 디펜던시스가 여기 있죠. 이렇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좋고요. 디펜던시스에 보시면 여기 아니죠? 여기에요. 여기 AOP가 있어요. AOP는 있는데 에스펙트가 없다고요. 에스펙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에스펙트라고 하는 지금 이거 뭐예요? 아까 지금 문법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펙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OP는 있어요. 에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AOP, 자,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램이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스펙트를 위에 버전을 먼저 올려야 되니까 일단 하고 나서 올립시다. 자, 위에다가 MVN 레파지토리 먼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스펙트라고 한번 써보죠. 자, 에스펙트로 지금 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에스펙트 J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에스펙트 JRT와 에스펙트 JWeaver라는 애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에스펙트 J부터 올릴게요. 에스펙트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버전은 이거 많이 쓰니까 이거 갖다 써봅시다. 1.9.221 자, 누르시고 갖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붙여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버전을 저희가 프로퍼티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셔서 org 그 다음에 aspec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aspect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달러 하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됐고요. 슥 스슥 사삭 됐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하나 갖고 오세요. 아까 전에 제가 위버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신 다음에 제일 위버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누르신 다음에 버전은 똑같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오신 다음에 밑에 여기다 넣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장. 자,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펙트와 에스펙트, JRT는 자바에 사용하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위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용할 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은 아까쯤에 있었던 자바 X 어노테이션 API 정도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자, 패키지고요. 첫 번째는 com.min.edu.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OP 01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AOP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는 홈워크. 자, 홈워크라고 하는 자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눕시다. 그래서 네모 한자로 하셔서 여기 별은 주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모 한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인생은 주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거 잠깐만, 주기능 얘는 CC고요.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거 알려주기 힘들어. CC고요. 그 다음에 얘가 CC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public void 그 다음에 work proces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소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무를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CCC니까 동그라미 요거. 이거 한 다음에 할까? 아니야, 요거를 하고,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주된 업무를 시작한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소스, 그 다음에 surround with try catch block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시소, 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하다가 예외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힘들 때 조퇴함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finally로 어찌됐든 퇴근이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힘들 때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무가 퇴근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인 얘만 뭐예요? 주 업무입니다.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뭐예요?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실행되거나 실행 안 돼도 상관없는 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업무를 했냐 저걸? 자, 업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조퇴를 했다, 퇴근을 했다,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CCC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얘만 또 만들어지고 얘만 작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CCC라고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CC라고 처리하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메인을 만들어 줄게요. 자, AOP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언더바 메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에서 클래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new 해줘야 되겠죠? 홈 워크. 그 다음에 hw는 new homework. 자, 됐고요. 그 다음에 hw 점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갔냐? 워크 프로세스를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기 전에, 메서드 실행시키기 전에 여기다가 시소 해주시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주된 업무를 합니다. 그거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얘가 메서드가 실행됐는지, 메서드가 작동은 되고 있는지, 예외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완료는 됐는지, 그다음에 또 그 객체가 환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출력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기에 보시는 요거 저장 누르시고 실행시킬게요. 여기에서 실행이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얘 있죠. 까만색 별 빼고는 사실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로그를 찍는다 이제 값이 실행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별을 cc라고 해서 지정해서 빼고, 그 다음에 ccc를 지정해서 빼겠다.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애들이 뭐예요? 프로그램 시간 비포 됐죠? 그 다음에 애프터, 그 다음에 지금 애프터 스로잉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리터닝,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어라운드라고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실행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어드바이스는 뭐예요? 시스오죠. 시스템.아웃 프린트 ln이 뭐예요? 어드바이스 메서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침의 그림이 뭐예요? 됐죠? 이걸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 CC와 CCC를 떼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는 2번이고요. AUP 2번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쯤에 있었던 걸로 만듭시다. 자, 오른쪽 버튼 누해주시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휴먼 워크. 자, 사람이 하는 일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ublic void work 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성해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사원들이 있고요. 이 사원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터페이스에서 human work를 받아서 각자에 맞는 업무 편람으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시소로 여기다가 골뱅이 한자, 그 다음에 예쁜 거 되고요. 이걸 씁시다. 됐고요. 회사 사원이 주 기능인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요번에는 CEO를 하나 만듭시다. 그 다음에 implement human work 똑같이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로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CCC만 직접 만들게요. CCP _aspect.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소드 중요한 인터셉터 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메소드 엔터셉터는 여기 AUP에 있는 애로 하셔야 됩니다. 얘요. 근데 왜 두 개냐? 슉? 두 개 맞죠? 두 개 있죠?
여기에 하나, 인터셉터 여기 있다. 요거요. 첫 번째 겁니다. 자, 됐고요. 피니시. 되셨죠? 자, 그럼 얘가 뭐 해주는 거예요? 익숙한 단어 보이지 않나요? 인포케이션. 뭐였어요? 내가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어. 근데 어떻게 하겠다? 중간에 가로채요. 얘가 실행되기 전에. 그 다음에 얘 앞에다가 얘 붙이고 기능들 붙여서 제가 실행시켜줍니다. 그래서 인터셉터 메서드와 그다음 실행시키는 애가 뭐예요? 누가 누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이름으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보케이션을 실행시켜줍니다. 그럼 인보케이션은 리플렉션이 돼서 알아서 바꾸게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 하신 다음에 메소드를 실행한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으셨던 자, 인보케이션에 여러분들 실행시킬 메소드를 담아줄 거예요. 그래서 점하신 다음에 proceed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인보케이션이 메소드를 여기다 딱 던져줄 거예요. 아기모드처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오면 걔가 실행되면 프로세스, 걔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줍니다. 자동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쯤 하셨던 리절트가 될 거고요. 리절트 OBJ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쯤 하셨던 것처럼 얘를 트라이 캐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이제 뭐예요? CCC가 될 거고요. CC를 끌고 오게 합. 이게 뭐냐면 물어봤던 프록시입니다. 요게 프록시고요. 이게 프록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됐을 때 여기 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실수어로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다. 요게 뭐예요? 나중에 되시면 오류가 발생했다. 이게 나중에 애프터 스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 블록을 해주시고, 실수어 메소드가 종료되었다. 이게 뭐예요? 애프터 메소드가 종료되었다. 네,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나중에 되시면 before가 되는 겁니다. before라고 하는 포인트 컷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after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after throwing. 네,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 딱 구분이 됐죠. 지금 보시면 CEO와 인플로이는 뭘 갖고 있어요? 워크라고 하는 메서드만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들어서 되겠죠. 그럼 아까쯤에는 만약 CEO와 인플로이가 있었으면 두 개 다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얘 하나 작성하고 지금 휴먼 워크 저것만 인플로이 받은 애들이 다 동작이 될 거고, 됐죠? 그럼 얘가 CC와 CC가 확 구분이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 빈으로 만들어줘야죠. 자, 그래서 빈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자,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그 다음에 other의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AOP 컨텍스트라고 할까요? AOP-컨텍스트.xm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OP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빈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할 빈으로 포조 객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컨테이너가 작업해주는 거라서 포조 객체를 빈으로 작성한다 라고 해서 3개 다 넣어줄게요. 빈 되셨죠? 그 다음에 클래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아이디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empty element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개. 자, 클래스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employee 하나 있으면 되고요. employee, 그 다음에 CEO 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하셨던 aspect 들어가 있는 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cc 언더바 aspect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mployee, 그 다음에 얘는 CEO 앞에는 소문자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my aspect 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빈으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뭐로 한다가 프록시가 작업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AOP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AOP 때 오토 프록시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얘로 안 잡을 거예요. 걔는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빈들을 합쳐서 작업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뭘 잡아줘야 돼요? 저기 보시면 조인 포인트를 또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빈 됐고요. 그 다음에 empty 엘리먼트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건 선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겠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어드바이서, 오토 프록시 여기요. 크리에이터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빈으로 또 작업해 주시고, 이제 해당 애들을 합쳐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에스펙트, 그 다음에 에스펙트 J 하신 다음에 익스프레션 문법이니까 여기죠. 익스프레션 포인트 어드바이저 되셨죠? 자, 포인트 컷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포인트 컷이라고 했었죠. 실행되는 애, 실질적으로 되는 CC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행되는 메소드를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실행되는 위치를 조인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조인 포인트는 없는 거죠 지금. 왜냐면 메소드를 작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말하는 거예요? 요 조인 포인트가 없고 이 갖고 있는 애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버라는 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누가 해준다? 얘가 갖고 있는 오토 프록시가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뭐예요? 자, 익스프레션 문법으로 포인트 컷을 어드바이저 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가 만들어죠. 그리고 뭐예요? 얘가 요랑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포인트 컷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개가 들어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com.2.edu에도 있는데 com.2.edu 1에도 있고 com.2.edu 2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다 메서드를 부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표준 영장, 우리가 그러니까 정규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치를 일반적인 추상적 형태로 잡아갖고 얘네 메서드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이제 크리에이터가 묶어서 동작될 수 있도록. 사실은 필터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내려가셔서 꺽쇠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는 메서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컨트롤러 누른 상태에서 요거 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메서드가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아, 익스프레션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얘 넣어줘야 돼. 셋만 보시면 됩니다. 셋.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파람 네임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포인트 컷,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했던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어드바이저, 메서드가 누구예요? 얘죠. 에스펙트. 얘가 실행돼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빈과 빈을 부를 때는 ref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는 프로퍼티는 눌러주시고 여기 익스프레션이라는 애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는 어디에 있는 위치를 탐색해 주는 거니까 execution이라고 하는 애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저희는 다 잡을 거예요. 이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만 됩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요거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거 못 적어요. 아까 전에 필기해둔 것처럼 public, void,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패키지까지 적어주시고 여기까지 되고요. 지금 적는 방식은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익스프레션 문법을 따로 안 해서 그냥 아세스로 다 잡을 거거든요. 근데 이 문법은 나중에 스프링 부트에서는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시작되는 모든 애들 그냥 컷만 찍지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그럼 모든 애들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이셔서 점점 되셨죠? 점 두 개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아규먼트. 만약에 인트만 잡고 싶다면 저기다가 인티저라고 적어주세요. 인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트링 하나면 스트링, 만약에 스트링하고 인티저가 있냐면 스트링 컷만 인티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인티저를 갖고 있는 모든 애들 인티저 점 저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점 두 개가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래서 메인 쪽에 가셔서 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AOP, 그 다음에 01 언더바 메인 해주시면 되고요. 02군요. 02 메인 해주시면 되고 메인 체크.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셨던 거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부터 해줘야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해주시고 위치 이렇게 패스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빈 불러주면 되겠죠? 컨텍스트 점, 그 다음에 get bin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mployee 해주시면 되겠죠? employee라고 이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타입은 I human work
class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 human work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몰라 EMP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실행만 시켜보면 되겠죠. EMP 그 다음에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키면, 아이고, 이렇게 뜰 거예요. 아, 문법이 잘못됐네요. public execution이 잘못됐군요. execution execution. 자, 다시 돌려볼게요. 오케이, 됐죠? 그럼 뭐예요? 자동적으로 나는 메서드를 실행시켰지만 우리 얘만 있잖아요, 지금 인플로이에. 근데 얘가 붙어서 실행되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오토 프록시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저희가 인터페이스, 이거 궁금하셨을 거예요. 맨날 선생님 왜 인터페이스 잠깐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굳이 그걸 만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잡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인터페이스는 껍데기야. 그래서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는 거야. 이게 자바에서 문법이었고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스프링에서 오토 프록시는 자식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얘 객체를 실행시킬 수 없고요. 무조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MI로 자식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메인에서 얘를 여기를 EMP로 바꿔보세요. 인플로이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토 프록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보이시죠? 프록시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 객체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자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얘를 끌 수도 있어요. 오토 프록시 풀스라고 해서 자바 객체만으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웬만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스프링 자체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식이 실행되도록 하는 합쳐중으로 오토 프록시라고 했었잖아요. 그 프록시 작업이 일어나서 동작이 되어야 되는데 AOP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실행시킬 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계속 실행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서비스나 다오를 돌릴 때 무조건 인터페이스 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회사를 갔는데 회사를 갔는데 선생님 인터페이스 안 쓰던데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에 AOP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다 수동으로 우리 마바티스 잡은 것처럼 다 세션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커밋 하시고 롤백 하시고 트라이 캐치 잡아가지고 그렇게 작업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패키지 그 다음에 3번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만들 건데, 자, 얘네는 좀 갖고 올까요? 아까쯤에 있었던 CTO랑 그 다음에 인플로이랑 그 다음에 휴먼 워크는 좀 갖고 옵시다. 요거 3개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아까쯤에는 저희가 CCC 에스펙트를 만들어낼 때 이게 안 됐었죠. 얘가 비포이면 비고만 해야 되잖아. 근데 얘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랑 조인 포인트를 구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조인 포인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맞는 어드바이스를 따로 만들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여기다가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CCC 똑같이 만들 거예요. CCC 언더바 에스펙트. 자, 갑니다. 갈게요. 골뱅이 에스펙트. 골뱅이 에스펙트 왜 없냐? 야, 왜 골뱅이 에스펙트 없냐? 땡큐. 아까 좀 지운다는 걸 깜빡했다. 테스트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안 지웠다, 그지? 이거 회색입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안 지웠다. 지워요. 미안해요. 네. 내가 아까쯤에 이거 설명하다가 기억나죠? 이거 회색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지웠어야 되는데, 네, 제가 빼먹었네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CCC 들어가셔서 다시, 미안해요, 골뱅이 에스펙트.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쟤는? 자, 갈게요. 자, 여기다가 따로따로 거절을 줄 겁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자, 보이드. 그 다음에는 비포 메소드라고 만들어줄까요? 자, 이렇게 하나. 비포가 실행되는
i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어드바이스. 실행되는 메서드요. 외워라. 자,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 그대로 만들 거예요. exception 메소드. 되셨죠? 얘를 뭐라 그런다? 어드바이스요. 자, 그 다음에 실행된 후가 있었으니까 public void after 메소드라고 하죠. after 메소드. 그 다음에 얘도 어드바이즈라고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조인 포인트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조인 포인트 작업해 줄게요. 골뱅이 before. 됐죠? 그 다음에 골뱅이 얘는 after throwing.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골뱅이 밑에 거는 after.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쟤는 갖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실행 전이니까 메소드를 실행한다. 요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오류가 발생했다. 요게 after throwing이고요. 그 다음에 after일 때는 메소드가 종료되었다. 요렇게 실행시킬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각각의 애들을 따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가 종료되는 거는 CTO만 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게 안 됐었잖아. 무조건 다 실행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모든 애들 중에서 저 종료되었습니다를 찍히는 것보다 CTO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TO만 잡아줘야 되니까 자, 익스큐션 문법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꺽쇠 그 다음에 execution, 투커테이션 하시고 쓰셔야 돼요. execution, execution 해주시면 되고요. 자, public void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com, min.edu. 그 다음에 aop 3 0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 모든 메소드 그 다음에 메소드들 중에서 모든 아규먼트 있는 애, 여러 개 있네, 여러 개 있네.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도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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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해주시고 똑같이 public void com.min.edu aop 03 asterisk 가로 점점. 자, 처음이라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예외가 있으니까 throw 요게 조심합니다. throwing throw 컴마 thro 네, 안 나오면 말아. 잠깐만요. 요거 하고 포인트 컷을 지정을 안 했구나.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포인트 컷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컴마 찍으시고 throwing 여기다가 자, 예외가 발생하면 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줘요. 어떤 예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요? throw. 기억나시죠? 예외 처리 된 친구죠? 오브젝트, 그 다음에 throwable, 그 다음에 exception, 그 다음에 runtime, checked exception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throw를 잡아서 throwing 저쪽으로 던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받으면 여기다가 예외가 들어오니까 얘가 여기에 담기겠죠? 그럼 여기다가 exception, 저희는 exception만 처리하면 되니까 라고 하시면 얘랑 요거랑 이름이 같아야 돼요. 얘가 여기에 담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야 되고, 이거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메시지 하시면 되겠죠? get message 그냥 get messag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만 하나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겠네요. 프린트 ln으로 찍으면 얘가 안 되니까 프린트 로그인 줄 알았다. 야, 컨캐티네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프터는 CTO만 찍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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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public void com.min.edu 그 다음에 aop 03.ceo 됐죠? 그 다음에 컴마 여기 들어가 있는 컴마 아스테스크 모든 애들 중에서 점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요? 메소드 실행한다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모두 다 찍혀요. 지금 잡혀있는 게 execution 문법이 됐죠? 그러니까 얘죠? 여기 얘가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지 포인트 컷 됐죠? 포인트 컷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CEO일 때가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한번 돌려보시면 정리가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메인 만들어 줄게요. AOP 그 다음에 03 언더바 메인.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똑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XML 해주시고 XML의 위치는 안 잡았다. 안 만들었네. 자, XML 만들어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other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AOP-context.xml finish. 자, 됐고요. 올게요. 자, 할게요. 여기서 이거 설명드리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금 아까쯤에 여기에서 골뱅이 에스펙트가 있었습니다. 에스펙트. 자, 에스펙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요. 자, 에스펙트 보시면 org 에스펙트 j랑의 어노테이션 에스펙트죠. 자, 우리 어노테이션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어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인스 그 다음에 뭐예요? 팩토리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여기가 요거랑 그 다음에 자바 x 어노테이션 요거 두 개밖에 안 배웠거든요. 어노테이션 하나 추가됐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객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스프링 객체 아니고요. 일단은 자바 객체이거나 아니면은 어노테이션 객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골뱅이 에스펙트는 몰라?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도 못 잡아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못 잡아요. 그러면 뭐예요? 얘를 읽어내는 또 다른 스프링에서 또 만들어주겠죠. 그게 뭐였냐면 AOP 때문에 오토프록시였어요. 자, 그래서 자 가셔서 그거 적어드리려고요. 얘는 스프링 거 아니에요. 에스펙트는 스프링이 아니에요. 에스펙트는 스프링이 아닌 자바의 구현체예요. 구현체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컨텍스트 떼댕 컴포넌트 하이픈 스캔을 통해서 베이스 패키지 안 적을게요. 를 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조심!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어노테이션이 무조건 자바 스프링의 문법이 아니라고요. 원래 자바의 에스펙트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건데 스프링에서 그거를 사용할 뿐이고요. 그거를 빈으로 만들어내면 스프링 컨테이너 빈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어노테이션 그냥 어노테이션일 뿐이에요. 그걸 모르셔가지고 세팅할 때 되게 어려워하신다고요. 이게 자바인지 그냥 분명히 배울 때는 야 어노테이션은 다 왜냐면 스프링에서만 어노테이션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하면 다 올라간대. 쟤는 자동으로 안 된다고요. 왜냐면 자바 구현체이기 때문에 자바 X 어노테이션 혹은 자카르타 어노테이션 API 올리는 것처럼 안 올라가면 아예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저걸 인식시키려면 여기다가 AOP 네임스페이스를 올려야 됩니다. 꺼주시고 자, 오른쪽 버튼 오픈이드 그 다음에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을 올려주시고 네임스페이스는 AOP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소스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AOP 떼댕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에스펙트 J 오토프록시라고 하는 데가 나올 겁니다. 뭐예요? 간단한 얘기죠. 에스펙트인데 자바예요. 그걸 어떻게 든 오토프록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자바를 나는 선언해서 사용하겠다. 저 어노테이션이 뭐다? 골뱅이 에스펙트. 아시겠죠? 저게 아까쯤에 없어서 뭐예요?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빈이 아니잖아. 컴포넌트로 작업할 거. 자, 빈 만들어줄게요. 두 개가 빈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빈이 아니어서 빈을 등록을 못해요. 그냥 컴포넌트 올리시면 되는데 그냥 할게요. 온 김에 아이디는 CCC 아이디가 아니 클래스 해야죠. 클래스 그래서 CCC
언더바 에스펙트 3번 거 3번 거 3번 거 유리야 3번 거 엔터 치지 마 3번 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그냥 CCC 에스펙트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 연결해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CTO랑 그 다음에 뭐요? 인플로이. 그래서 ID 그 다음에 클래스 해주시고 인플로이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 유리야 3번. 자 그 다음에 빈 해주시고 그대로 CE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뭐 똑같이 CEO 이렇게 소형자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인플로이 그대로 쓰도록 하겠죠. 인플로이가 안 들어오네. 위에 게 인프구나. 인플로이 써주시고 뒤에는 CEO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아셔서 그냥 써도 되는데 컴포넌트 아셔서 우리 배웠잖아요. 걔네서 그래서 골뱅이 컴포넌트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스프링 부트에서 또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쓰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똑같은 애입니다. 근데 작성하기 편하게 하라고 다 오노테이션을 스프링 부트에서 만든 것 뿐이고요. 그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설정이 더 잘 됩니다. 매뉴얼 하면 더 잘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죠? 보이세요? AOP 걸어놓으니까 제 AOP잖아. AOP 걸려있는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빈으로 만들어지면 아까 오토푸시가 끌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다? 이 라인은 AOP 마커. AOP가 처리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라고 해서 다 걸어주는 거죠. 밑에도 표시가 뜰 겁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메인에서 불러줄게요. 자 메인이고요. 메인에서 갖고 오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컴에서 연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컨텍스트 X가 빠졌군요. 컨텍스트 자 컨텍스트 겟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다 해야 되겠죠? 요번에는 왜냐면 실행되는 게 다르니까 두 개 하나 복사해 주시고 하나가 이름이 CEO 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인플로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블록체인은 인터페이스로만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I human work 유리야 3번이다. 3번이라고. 요 I human 3번이다. I human work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니까 똑같은 애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EMP 아니다 CEO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I human work인데 자 그 다음에 employee 자 됐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EO부터 employee부터 실행시킬게요. employee는 예외가 발생하는 건 뭐 어차피 이건 나중이고 그 뭐야 닫기 맨 마지막에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신 다음에 employee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하시고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키면 이렇게 메소드를 실행한다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는 메소드를 실행한다만 나오는데 CEO를 워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닫는 것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종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before와 after가 같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들어진 거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애들 만들어야 돼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시작만 되는 애, 종료만 되는 애, 시작, 종료되는 애, 예외 발생 이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지금 뭐가 돼 있으니까 조인 포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익스프레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죠. 여러 개 작성하셔도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플로이 때는 사원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거 F부터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EO일 때는 CEO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서 작성하셔서 따로따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은 뭐다? 다 작성할 수 없으니까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 익스프레션 문법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 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에스펙트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거 이제 부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트는 뭐가 없어요? XML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이 이클립스만 이렇게 돼요. 말씀드렸죠? 제가 드린 이클립스만 이렇게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동작이 되는구나 라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원래 XML에서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4번 만들어 줄게요. 패키지 4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갖고 오세요. 요번에는 다 갖고 오세요. CCC, 그 다음에 CEO, 그 다음에 Employee, Human Work, 요거 다 갖고 오십시오. 복사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세요. 요렇게. 유리야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에스펙트에서 에스펙트 들어가세요. 에스펙트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얘네 있죠, 문법. 얘를 메서드마다 이렇게 적으면 힘들잖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얘를 XML로 빼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니까 뭐요? 메서드는 어차피 자바 쪽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 메서드 몇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대신 얘가 실행되는 데는 이렇게 적으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하나씩 메서드에 적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XML로 따로 빼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 지워주세요. 다. 포인트 컷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어드바이스만 남겨놓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자,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op-context .xml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aop를 올려야 되겠죠. aop 올려줍시다. 자, aop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finish 해주시고, 사실은 저 에스펙트는 의미가 없죠. 이 에스펙트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제 의미 없어요. 저도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세요 지금. 그러면 헷갈리니까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뭐다? 제 목적은 이거예요. 자, 자바 쪽에서 작업하는 모든 메서드는 자바 쪽에 그냥 두고 싶어요, 저는. 그 다음에 쟤네를 빈으로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포인트 것들은 다 내가 엑셀에서 따로 지정해서 묶음으로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 따로, 그 다음에 그 실행시키는 포인트 것 따로, 이렇게 갖고 있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OP를 들어가고요.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OP를 하나 작업해 줄게요. AOP 해주시고 그냥 자바 쪽에서 작업해주고 오토 프록시 때문에 하나 그냥 얹어줬고요. 자, 빈으로 자, 여기다가 에스펙트 올려줄게요. 왜냐면 얘가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클래스, 그 다음에 CCC, 유리야 4번이다. 4번이야. 됐고요. 그 다음에 ID는 myAspect 할게요. ID는 myAspec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실행시켜야 될 컴포넌트로 안 만들 거니까 빈으로 만들어서 인플로이와 그 다음에 CEO를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 자, 인플로이고요. 유리야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빈 해주시고 똑같이 4번에 있는 CEO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은 ID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그냥 사용하세요. 이유는 유리가 이걸 하고 싶대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소문자로 정상적인 아이로 다시 갑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조인 포인트를 이제 작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꺽쇠 AOP, 그 다음에 AOP config 여기 있죠. AOP config로 작성해 주면 되고요. 저희는 에스펙트 작성을 하니까 여기 나오는 애가 요거밖에 없어요. 에스펙트. 자, 그 다음에 에스펙트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REF로 해주시면 되고, 얘가 누구다? myAspect. 그러니까 얘가 뭐하는 애다? 어드바이스를 지정해 주는 애죠. 어드바이스의 빈을 지정해 준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포인트 컷 작업해 주면 됩니다. AOP, before, 그 다음에 AOP, 저희가 애프터 스로잉, 그 다음에 애프터 있는 거죠. 애프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before 메서드, 그 다음에 exception 메서드, 그 다음에 애프터 메서드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다가 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 이 방법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메서드를 왕창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따로따로 다 잡아주면 되고,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부트는 어쩔 수 없어요. 부트는 다 어노테이션으로 작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익스큐션 문법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익스큐션
익스큐션이 아니라 포인트 컷이죠. 포인트 컷 잡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포인트 컷만 따로 잡으시면요, AOP 때는 포인트 컷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에 작업해 준 다음에 갖고 오시면 RF도 볼 수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그냥 쓰는 것부터 합시다. 자, 포인트 컷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작업할게요. EXECUTION execution 해주시고 public 그 다음에 void 그 다음에 com.com min.edu.aop04 aop04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아스테리스크 모든 클래스 모든 메서드 점점 이렇게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셔서 포인트 컷 여기다가 밑에다가도 똑같이 붙여넣으시고 밑에다가 붙여넣으세요. 그 다음 얘는 스로잉 있으니까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스로잉 나와요. 여기다가 아까쯤에 이름이 뭐였어요? 요 이름과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름과 얘가 받는 요 변수명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2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쯤에 작업하셨던 아이랑 똑같은 아이가 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표시 뜨죠? 되셨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네, 일반적으로 XML에서 XML 빈 컨피그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자바랑 다른 것들이 동작을 따로따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 가시면은 저희가 마바티스 작업한 것도 인터페이스 몇 번 보여드릴 건데 인터페이스로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터페이스 위에다 쿼리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디 따로 하고 그냥 활용 설정 이걸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구분을 딱 하는 걸 좋아하는 건데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바 작성했으니까 위에다 작성 헷갈리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이에요. 네, 취향입니다. 근데 뭐 저는 다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냥 보이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AUP 04 언더바 메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은 뭐 똑같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new, 클래스 패스 XML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위치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불러줄게요. 인플로이 부를게요. get bin. 자, 그 다음에 인플로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 프로시 때문에 뭘로 해야 된다? 반드시 인터페이스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없이 하는 방법. I human 4번이다. 유리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I human 타입에 emp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워크 실행해 줍시다. emp.work.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5번까지 하면 유리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자꾸만 4번 쓰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는 com.min.edu에 AOP05번으로 만들죠. com.min.edu에 AOP05번으로 만들고요. 그냥 수업 빨리 하려고 만들었어요. 새로 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 자,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요.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person. 자, 나는 사람이다.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blic void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thinking THINKING 나는 생각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래서 하고요. 자, 여기다가 레프트 브레인 왼쪽 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뇌. 인터페이스 안 만들었네. 임플리먼트. 그 다음에 I person.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눌러주시고 add on implement method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까? 왼쪽 뇌가 뭐라고 생각할까? 실수. 여기다가 왼쪽 뇌가 저녁 음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빈으로 만들 거니까 골뱅이 컴포넌트.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그 다음에 write, 그 다음에 break 해주시고 인터페이스 잡아주시고 I person finish. 자, 그 다음에 실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뇌. 여기에서는 그 오토프록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프록시 해결하는 거, 오토프록시 펄스 거는 거 해볼게요. 자, 오른쪽 뇌, 오른쪽 뇌가 생각합니다. 뭐 생각할까? SQLT 들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그죠? 네, 아주 이렇게 들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그죠? 이게 진정한 이성과 감정 사이에 고민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인터페이스에 없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골뱅이 컴포넌트 해주시고요. 골뱅이 컴포넌트.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프록시의 기분은 뭐가 정답이 돼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추상화되어 있는 애를 잡아서 VMI가 동작돼서 실행시키는 거 오토프록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인터페이스에 없는 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걔를 동작시킬 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얘가 디폴트 옵션이 그런 거고요. 옵션을 처리해 주시면 자바에 있는 프록시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스프링에 있는 프록시를 처리하기 때문에 AOP에 있는 프록시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바에다가 위임해서 야, 너는 자바 소스니까 자바 쪽에서 처리해 라고 하시면 자바가 컨테이너를 의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아까 저번에 보여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좀 보여주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프록시라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 더 쉽죠. 자, 여기다가 내려가셔서 자, 퍼블릭이고요. 자, 이번엔 스트링으로 바람 타입 있는 애로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use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아규먼트도 받아볼까요? 스트링 하고요. 그 다음에 action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반환과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으로 액션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액션 컨캐티네이션 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토프록시 오토프록시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 뭐 다른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AOP 그 표 만들어둔 거 있죠. 그 용어는 꼭 반드시 외우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력서 쓸 때 이거 배운 거마다 이제 거기다가 적으세요. 아시겠죠? 자바 쪽이나 서블릿 쪽은 우리가 지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되는 애들이긴 한데 그렇게 깊게 사용은 안 될 거예요. 면접 때는 나오시면 아는 거면 대답을 하고 모르시면 대답을 못 하시면 그때 공부해서 또 하시면 되잖아. 근데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빈도로 따져볼 때 스프링을 더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력서에도 쓸 거예요. 내가 아키텍처 구축은 뭐 스프링 부트는 몇 버전으로 하고 AOP 구성을 하고 트랜지션 이렇게 처리하고 예외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적을 건데 그럼 애가 보고 나서 AOP가 뭐예요? 라고 설명해 보든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큐리티를 적어놨어.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면접관이 내 이야기로 끌고 올 수 있는 내용을 이력서에 적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적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IT 직무에서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업무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그러면 TV에 진짜 그거 나온다. 문외한 나온다 진짜. 그러지 마. 알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도 컴포넌트 걸어줬으니까 두 개의 B는 완성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MyAspect 만들어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하시고 그 다음에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MyAspect 만들어줄게요. Aspect. 자, 그 다음에 얘도 빈으로 돼야 되니까 골뱅이 컴포넌트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에스펙트로 동작돼야 되니까 에스펙트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 개를 좀 걸어줄 겁니다. 아까쯤에는 포인트 컷을 각각의 애들한테 걸어줬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컷을 AOP 때는 포인트 컷이라고 해서 잡았다면 IF로 갖고 올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거는 나중에 마바티스에서 인터페이스 매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는 XML 매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에서 그냥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 매퍼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인터페이스 매핑 방법을 하실 줄 아셔야 나중에 JPA에서 JPQL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포인트 컷들을 만들어 줄게요. public, void, 그 다음에 use 포인트, 그 다음에 cu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ft brain 것만 만들게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ublic, void, 그 다음에 use 포인트 컷인데 포인트 컷인데 그 다음에 right brain입니다. t가 왜 들어갔냐? 자,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개가 만들어졌죠? 됐습니다. 되셨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포인트 컷이라고 하는 아까 익스큐션 문법만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그걸 부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얘는 XML이 아니니까. 무조건 자바에서 메서드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기능도 없는 저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선언한 포인트 컷이 요 메서드명으로 부르면 걔가 따라오겠죠.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요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까요? 이번에는 전체가 동작되는 애. public, void, 그 다음에 use, 왜 자꾸 어떡하라는 거야? 날 수 있지. use, int, cut, 그 다음에 brain 이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가 동작되는 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다가 지정해줄게요. 골뱅이 포인트 컷. 여기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execution 부분을 쓰는 겁니다. execution 이렇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blic, void, 그 다음에 com.me.edu.aop0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eft brain, 됐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asterisk 이 안에 있는 메서드 전체 애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right brain이니까 여기서 right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애들이니까 붙여넣으시고 여기 클래스명을 아스테스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익스큐션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또 적어드릴게요. 익스큐션 문법에 뭐 아규먼트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저 아스테스크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저런 것들은 한번 문법을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쓰길 바라는 거예요. 내 아키텍처 구성이 돼 있다면 이런 아키텍처로 내가 구성을 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실행되는 어드바이스들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컷은 정의됐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컷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들 잡아주면 되겠죠. 지금은 포인트 컷 잡아줬고요. 자, 됐고요. 갑니다.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그 다음에 before 그냥 쓰셔도 돼요. 왜냐면 다른 애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ublic void after AFTR after left라고 하나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public void, 그 다음에 after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반환 타입이 있어가지고 얘도 좀 잡아줄게요. public, void, 그 다음에 after returning 이라는 애도 하나 잡아주셔.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얘기했죠. after returning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반환 타입을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와요? 아까쯤에 기억나시죠? 중간에 들어오는 메서드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서는 조인 포인트라고 해요. 조인 포인트. 아시겠죠? 조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거기에 그러면 뭐예요? 얘가 합쳐져 있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실행시켜서 어떠한 메서드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메서드가 실행돼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 애를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겁니다. 됐죠? 여기에서는 랑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터셉터가 아니죠. 랑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여기 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온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름은 조인 포인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찍어볼까요? 실수 뭘 찍고 싶냐면요, 첫 번째 아까쯤에 아규먼트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표시해야 되니까 달러로 이렇게 좀 넣고, 그 다음에 concatenation, 그 다음에 join 포인트,
get signatur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메서드를 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get name이라고 하시면 메서드명을 갖고 와요. 클래스 식으면 클래스를 찍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갖고 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obj 점 array고요. 당연히 오브젝트겠죠? 그 다음에 obj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join 포인트에 점 get args 하시면 아규먼트가 전체를 갖고 옵니다. 그거를 향상된 포문으로 찍어주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향상된 포문에서 오브젝트로 갖고 오면 캐스팅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는 것보다 얘는 투스트링으로 그냥 호출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문자열로 캐스팅하게 되면 얘가 타입이 안 맞으면 참조 타입으로 넘어왔을 때는 참조 타입 넣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 DQ 같은 거 넣을 때 그럼 형변환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나 투스트링 다 찍어주셔야 돼. 요것만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제네릭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얘는 제네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떠한 타입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향상된 포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O라고 할게요. 간단히. 그 다음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sys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아규먼트. 그래서 아까처럼 아규먼트가 하나 해본 거예요. 자, 하신 다음에 콜론 해주시고 여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5.toString이요. 이렇게요. 컨캐트 되시고요.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 저희 반환 타입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반환 타입이 자동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브젝트, 당연히 오브젝트로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바는 뭐다? 평변환이다. 자, 리절트 해주시고 그럼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에 리절트에 담겨요. 아까처럼 exception이라고 하는 애프터 스로잉은 어떻게 했어요? 스로우스가 그냥 자동으로 위에 바이딩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다? 자동으로 리절트라는 곳에 담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리절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뭐 하고 나서 합시다. 자, 포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소로 그 다음에 반환된 결과의 값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리절트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가 실행시키는 A가 뭐냐에 따라서 익스큐션 문법이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건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자, 비포입니다. 자, 비포 들어가고요. 자, 실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 공통으로 시작됨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실수 해주시고 자, 얘는 난 왼쪽 뇌가 생각하는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 난 오른쪽 뇌가 생각하는 왼쪽. 자, 이렇게 그냥 내용을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에서 작성하셨던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골뱅이 비포이겠죠? 조인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투 커테이션 하시고 여기다 익스큐션 문법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작성하시면 돼요. 공통이니까 여기까지. 인보케이션. 저 메소드 이름을 하시면 맞죠? 얘는 어떻게 같이 작성을 할 거니까 메소드 몇만 집어넣으면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클래스, 위치랑 그런 것들을 인보케이션으로 넣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아규먼트 원래 안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름만 불러주면 인보케이션으로 얘가 실행시킨 위에 있는 값, 포인트 컷이라는 값을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매퍼 방식입니다. 마바티스. 나중에 JPQL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얘도 뭐예요? 애프터 저 골뱅이 애프터 여러 개도 상관없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애프터인데 왼쪽 뇌니까 요거 갖다 쓰시면 되겠네. use point 걸 left brain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하나 빠졌네. 자, 그 다음에 얘도 애프터인데 얘는 right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right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애프터 리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주석질 해야 되겠죠. 자, 얘는 아규먼트가 있고요. 아규먼트가 있고 물론 이 아규먼트는 여기다 쓰셔도 돼요. 저 모든 메서드에다가 조인 포인트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찍어주시면 되는데 비포에다 사실 많이 찍죠.
요거 비포 문법이에요, 사실은. 비포 문법인데 헷갈리지 말라고 저 위에다가 그냥 적은 거고, 요거 비포에다 많이 갖다 붙이는 애예요. 얘만 있으면 다 돼요. 얘가 메서드명, 아규먼트 들어가는 거 다 해줍니다. 저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시그니처라든지 아니면은 아규스, 그 다음에 네임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추출하시면은 모델들이 다 바꾸게 됩니다. 인보케이션이에요. 인보케이션이에요. 그럼 인보케이션 했던 이유가 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적으세요, 이력서에. 자, 인보케이션이나 리플렉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고 적으시면 걔가 알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내야지 걔네가 안단 말이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있는, 반환이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실행시킬 때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레프트 브레인이 아니죠. 라이트 브레인에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얘잖아요. 근데 얘 지금 실행 못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걸어줄 건데 라이트 브레인에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볼뱅이 애프터 리터닝 반환 타입이 있는 애.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 하시고 EXECU TIO execution. 자,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public, 그 다음에 void, 그 다음에 com.min.edu.aop05, 그 다음에 write brain asterisk, 그 다음에 가로 점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메서드명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메서드명 지정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수상성이 낮은 형태로 잡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됐고요. 자, 실행시켜 보시고 오토 프록시 같은 거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OP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AOP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 버튼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OP-context.xm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넥스트 해주시고 저희 아까쯤 말한 것처럼 오토 프록시 걸어줘야 되니까 AOP 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컴포넌트들 만들어줘야 되니까 컨텍스트 걸어주셔야 되고, 2개. 됐니, 유리야? 자,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네임스페이스 2개, AOP와 컨텍스트 올라갔을 거고요. 자, 걸어줄게요. 꺽쇠. 자, AOP. 자, AOP.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토 프록시 이렇게 걸어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되셨고, 그 다음에 베이스 패키지는 com.min.edu.aop05만 잡을 거예요. aop0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끝. 그럼 뭐요? 아까쯤에 잡아놨던 어노테이션하고 빈 만들고 싹 다 없어졌죠. 이게 스프링 부트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에서는 당연히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걔가 다 해줘요. 골뱅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있었다는 거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바인지 스프링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세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부트에서.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메인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행시켜야 될 메서드는 지금 싱킹이에요. 근데 유즈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프록시의 의미는 뭐예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M을 통해서 자식을 실행시키는 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가 안 돼요? B를 부를 때 인터페이스가 아닌 자신의 객체로 만들면 안 돌아가요. 오토 프록시 때문에 AOP를 걸어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자바의 객체로 만들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따라가지 않고 자바의 객체로만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거 만드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가끔 혹시나 회사에서 사용하실까봐, 왜냐면 했는데 인터페이스까지 수정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메서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경우 있겠죠. 아니면 디폴트 메서드를 걸는 방법도 있어요. 디폴트로. 그것도 할 겁니다. 자, 메인 만들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OP 05 언더바 메인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메인 체크 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했을 때 XML 올려줄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 해주시고요. new. 자,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클래스 패스 XML 컨텍스트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c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컨텍스트 하신 다음에
좋습니다. 자, 컨텍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점 레프트부터 불러볼까요? 자, 레프트, 레프트래, 겟빈 해주시고, 투커테이션에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얘의 카멜 방식으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붙여놓으시고 얘를 소문자로. 오케이. 자, 똑같이 하나 해주시고 하나는 right brain이고요. 똑같이 붙여놓으시고 R을 소문자로. 됐죠? 그 다음에 얘네는 같은 부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I person입니다. 자, 얘를 통해서 만드셔야지만 뭐가 동작이 된다? 오토 프록시가 동작이 된다. 됐고요.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perso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할까? L, B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R, B 그 다음에 R,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LB점 그 다음에 여기 thinking이라고 하는 애 하나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리턴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RB점 그 다음에 thinking. 그래서 값이 두 개의 애들이 실행되는 포인트 컷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아무거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돌리시면 어디 갔어? 너? 레프트 브레인이 없다고? 왜 레프트 브레인이 없어? 그러면 이거 한번 넣어보실래요? 아까쯤에 제가 설명하다 나중에 하려고 안 했는데 에스펙 세팅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여기요. 요거 리절트 값 여기 넣어줘야 되잖아. 네, 리절트 값 넣어줘야 되는데 저 리절트 값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포인트 컷으로 아까쯤에 추가하는 것처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포인트 컷 적어주시고 여기요. 요거 포인트 컷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작업하고 요거 넣어주세요. 자, 메인에 들어가셔서 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오토 프록시 에러예요. 오토 프록시.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MI를 동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버가 동작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위빙이 동작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따라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AOP가기 때문에요. 따라서 클래스 자체만으로는 클래스를 통한 생성으로는 빈 호출으로는 AOP를 동작시키지 못하고 오토 프록시 에러가 발생하죠. 오토 프록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right brain에다가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right brain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RB VMI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스가 아니라 컨텍스트였죠. 컨텍스트 점 get bin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right brain을 호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을 right brain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white brain 점 그 다음에 use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use가 보이죠.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식이 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요? add-on implement 메소드 베인에만 실행이 보일 수 있는데, 쟤는 뭐예요? 클래스 자체를 신경 쓰니까 자식의 메소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싶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액션은 튄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 타입도 받았죠, 저희가. 그래서 스트링 리절트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반환된 결과 나의 판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컨캐트네이션으로 리절트를 하나 걸어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렇게 뜰 거예요. JDK 그 다음에 프록시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네, 그렇게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VMI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런 에즈 하신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말씀드렸죠? 오토 프록시 뭐 프록시 모식이라고 뜬다고 했었죠. 아셨나요? 그래서 얘는 VMI가 기본적으로 동작되는 AOP 동작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뭐요? 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설정은 여기에서 AOP 여기 컨텍스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오토 프록시가 동작이 될 때, 야, 너 할 때 프록시의 타겟 클래스를 기본이 풀스거든요? 근데 타겟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true로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토 프록시의 타겟 클래스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MI가 동작되는 게 아니고 클래스를 타겟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얘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되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 자, 메인에서 들어가셔서 오른쪽 버튼 run as, 요거 주석 처리하고 할게요. 왜냐면 반환 타입되는 거나 그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아규먼트랑 여기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요거요. 요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요거 찍는 거 보여드리려고. 요거. 자,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반환과 아규먼트가 있는 메소드, 근데 왜 실행이 안 되냐? 나의 판단은 튄다는 나왔는데? 잡을 때 지금 익스큐션 문법을 지금 제가 자바를 기본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타겟을 잡으면 오토 프록시기 때문에 개만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의 객체를 사용할 거면 자바의 모든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다가 아스테리스크 써주시면 모든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도 대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규먼트가 들어가고 지금 유즈 들어갔죠. 저기 유즈 메서드, 여기 시그니처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튄다 라는 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반환의 결과 뛴다 한다, 판단의 결과 뛴다 한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럴 수 있지.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AOP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스프링 부트를 그대로 또 바꿔볼 겁니다. 계속 수업이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끝내야 되는데 어제 밀려갖고 계속 밀려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내일 요거 끝내고, 내일은 드디어 요거 다 했거든요. 이제 B라고 요거까지 했으니까 이제 스프링 MVC에 관련된 애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필터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 따로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AOP 거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필터 거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마바티스 거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JSP 거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부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기초는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요게 초급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고급, 중급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이거 구성하는 거 방법, 헬로 찍는 거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것들 좀 작업을 해서, 그래서 정교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